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연을 보내는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오늘 제가 많은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의 우여곡절 결혼 스토리예요. 우선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 기일 때 빼고는 일절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있죠. 이런 관계를 보면서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 때문에 몇몇 친척분들은 저희 부부를 향해 천륜을 어기는 못된 것들 혹은 집에 사람을 잘못 들여서 이사달이 났네 하며 저희를 비판하거나 저희 부부를 싸잡아 폐류나 취급을 하고는 한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듣는다면 그런 말 쏙 들어갈 거예요. 왜냐고요?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사모님, 권리금 이거 더 물으셔도 되겠어요. 가게 실내장식이며 집기류만 봐도 돈 꽤 많이 들으신 거 티가 나는데 뭘 주춤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장님 카페가 매출이 좋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돈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도 요즘 경기 좋지도 않은데 더 안 올리고 그냥 5천만 원으로만 해놓을게요. 그 이하로 받으면 금방 나가긴 하겠지만 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가게에 정성을 정말 많이 들였거든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제가 봐도 저희 엄마가 가게 실내 장식을 정말 잘해두셨거든요. 정확히 여심을 저격할 만큼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커피의 맛에 진심이신 분들인지라 가게에서 나가는 커피 맛도 아주 좋았죠. 그래서인지 계절 타지 않고 가게가 정말 잘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손도 많이 가고 직원을 쓴다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 업종이다 보니 엄마는 가게를 내놓기로 하셨죠. 순전히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내놓으면서 권리금을 얹어서 내놓았죠. 사모님, 가게 위치랑 월세가 좋아서 그런가? 매물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서요. 오늘 가게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보러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지금 저는 외부라서 우리 점장이 가게에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해놓을게요. 가게 위치도 좋고 월세도 저렴해서인지 내놓자마자 가게를 보고 싶다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는 흔쾌히 보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엄마한테 연락이 왔죠. 제가 권리금을 500까지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는 1000까지는 해도 되겠네요. 계약 언제 하실래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중년의 여자 같았어요. 그 여자는 대뜸 전화를 걸어서는 저런 이야기를 했죠. 권리금으로 엄마가 5천만 원을 걸어두셨는데 전화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엄마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은 전화를 건 그 이상한 여자가 500만 원을 깎으려다가 1000만 원을 깎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아, 네. 오늘 가게 보고 가신 분이시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권리금을 1000만 원 정도 깎아달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가게 매출도 좋고 보셨겠지만 실내 장식도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리고 아니요.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으로 권리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 말로는 다 고급자재에다 집기류도 다 좋은 거라곤 하던데 어찌됐든 새 것도 아니고 실컷 사용하다가 내놓으시는 건데 1000만 원이면 적당한 것 같아서요. 저건 대체 무슨 소리인 건가 싶었어요.
엄마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어이없어 했죠.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거절을 잘 못하시는 저희 엄마 성격상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실 정도면 아마 그 이상한 여자가 통화하면서 아주 개판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에 애초에 내놓은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아니, 그건 저도 알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금액은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매출 좋다고 하는 것도 그거 어떻게 믿어요? 요즘은 가게 내놓을 때 사람 써가지고 일부러 손님 많은 척 꾸미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물론 사장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는 거라 이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거래하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금액을 다운시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에 거래하자고 하시는 거면 저희는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셔도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부동산에 5천만 원을 얘기해 두었는데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듯이 1,000만 원 권리금 줄 테니 계약하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거기다가 무슨 사람 시켜서 손님 많은 척 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미 답 나왔죠. 대화가 안 통하는 여자라는 걸 말이에요. 저희 엄마도 화가 날 대로 나셔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인 거냐 화를 내셨어요. 부동산 업자도 자기도 몰랐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죠. 안 그래도 그분이 영 이상한 소리만 해대길래 저도 싸다 싶었거든요. 저한테 자꾸 사모님 연락처 알려달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락해보겠다고 하길래 안 알려줬는데 카페 직원들한테 물어본 것인지 뭔지. 아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단둘이 제대로 할게요. 역시나 사람 느낌은 어디 가지 않는다더니 진상의 기운을 풀풀 풍기던 그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동산을 통해 똑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말이에요. 제가 권리금을 500까지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는 1000까지는 해도 되겠네요. 계약 언제 하실래요? 일부러 자기가 아닌 척 연기를 하는 듯 했으나 누가 봐도 그때 그 어이없는 여자였어요. 엄마가 나중 가서는 그 여자 연락처를 차단해버리자 찾아오겠다며 난리가 났죠. 제가 가게 자리가 꽤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그럼 2천만 원 어떠세요? 저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가격 제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 참, 선생님 말씀대로 나이도 있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분이 대체 왜 부동산에 5천만 원 권리금 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업체에 들르셔서 주야장천 연락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본인 입으로 지위니 나이 말씀하시는데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하네요. 거래 안 할 거니까 연락 그만하세요. 한 번 말을 하면 좀 알아듣든가 해야지. 그 이상한 중년의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르바이트생한테서 연락까지 왔었죠. 사장님, 가게 물건 보러 오신 분이라는데 사장님 오실 때까지 안 나간다고 계속 난리예요. 음료도 안 시키고 앉아서 계속 손님들한테 여기 장사 잘 되는지 맞냐고 물어보고. 정말 진상 아니었나요? 하필 또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은 제주도 여행 중이던 터라 당장 서울로 갈 수도 없어서 저희 엄마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 얼마나 당황했을 것이며 가게 영업하는데도 얼마나 불편을 줬겠느냐고요. 아르바이트생한테 들은 바로는 결국 그 사람은 경찰에 의해 불려나갔고요. 엄마는 경찰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영업방해 고소장을 보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순수하게 물건을 보고 합의를 보려 한 건데 억울하다며 다시 안 찾아올 테니 합의를 보자고 연락을 또 해왔어요. 엄마는 그 여자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죠. 제가 얼마나 질려버렸으면 얼굴도 안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알죠, 저도.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상황 빨리 끝나는 거. 그런데 저는 얼굴 뵙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변호사 연락처 남겼잖아요. 그리로 연락하세요. 아니, 내가 무슨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쪽이랑 나랑 서로 대화 포인트가 좀 안 맞은 것뿐인데 일을 이렇게 벌여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이상한 여자는 자기는 그럼 고소를 연기시키겠다며 버텼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그거 연기하는 것도 횟수 제한 있는 거요. 결국 그 여자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각서 쓰고 끝냈습니다. 엄마가 2번 다시 얼씬도 안 하겠다는 각서 쓰면 합의금 필요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가게 하나 내놓으면서 별일을 다 겪는다며 그때는 온 가족이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했었는데 그 인연이 말도 안 되는 인연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저를 포함한 가족 중 그 누구도 말이에요. 딸, 이제 일 좀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너도 사람 좀 만나야지 않겠어? 시간 가는 거 진짜 금방이다. 맞아요, 어머니. 얘 아주 그냥 일중독이라니까요. 예전부터 애들이 소개팅 시켜준다고 해도 싫다고. 자기는 일에 집중할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어머니가 잔소리 좀 더 해주세요. 내 말이. 아니, 일하겠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자리 잡아놨으면 이제는 좀 남자도 만나서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내가 수연이 네가 아기 데리고 놀러 올 때마다 저 걔집에 걱정이 얼마나 되나 몰라. 수연이처럼 얼른 가정도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하고 말이야.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저를 보면서 일중독이라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제가 봐도 좀 일중독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나 예쁜 옷을 그리는 걸 좋아했죠. 그 꿈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저는 의류 사업, 한마디로 쇼핑몰 시장에 뛰어들게 된 것이었어요. 부모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실망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어요. 그 결과 성공적으로 제 사업을 일궈냈죠. 현재는 중국, 일본 쪽으로 쇼핑몰이 확장돼 가고 있으니까요. 대학을 가지 않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잘하려나 하는 걱정을 하시더니 자리를 잡으니 시집은 언제 가나 걱정을 하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사람 인성만 되면 오케이라니까. 그런데 너도 알잖아. 내가 만났던 남자애들 절반이 정신머리 나간 놈들이었어. 그냥 나랑 만나면서 대표 남자친구 소리 듣는 게 좋아서 헤헤거리던 놈들이 태반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믿냐? 하지만 잘 나가는 쇼핑몰 대표라는 타이틀만 보고 달려들던 이성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터라 쉽게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와 친자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 주었죠. 그 사람 역시 저와 같은 의류업계 종사자였어요. 저와 그 사람의 다른 점을 뽑으라면 그 사람은 정석의 코스인 대학, 유학 과정을 거쳐 의류 관련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이라는 점? 그것뿐이었죠. 겉보기에도 남자다운 다부진 체격에 시원시원한 성격. 누가 봐도 상남자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건 저와 있을 때, 그리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을 뿐,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엄청난 간섭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초반에는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길래 일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 때문이 아니었죠. 자기야, 미안.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나 신경 쓰지 말고 마저 먹고 있어. 금방 통화 마치고 올게. 또? 아까 전에도 전화 받고 왔잖아. 무슨 일인데 이 저녁까지 계속 연락이 와? 다른 날도 아니고 기념일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화가 울려댔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3번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으러 또 나가려 하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기념일인데 라는 마음이 앞서서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적당히 해. 누군 안 바빠? 나도 일 많은데 오늘 우리 기념일이라 일 뒤로 미뤄두고 지금 오빠랑 같이 있는 거잖아. 그냥 여기서 받아. 아니, 나는 괜히 나 전화 받는 동안 자기가 밥 편하게 못 먹을까봐 그런 거였지. 차라리 내 앞에서 통화해.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고 나가는 게 몇 번째야 지금. 진짜 적당히 해야죠. 시도 때도 없이 미안 전화 좀 하고 나가는데 짜증이란 짜증은 다 올라왔었네요. 결국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도 영상통화더군요. 전화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아들, 오늘 몇 시에 들어오니?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있어서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요. 세상에나, 그것도 남자친구 엄마가 전화해 온 것이었네요. 그전까지 한 번도 서로 집에 왕래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날 저 영상통화가 제가 남자친구의 엄마 얼굴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아주 21세기에 적합한 모바일 기기 만남이죠. 남자친구의 엄마 전화인데 내가 괜히 못 받게 했구나 싶어 움찔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수화기 너머로 저를 바꿔달라는 남자친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눈짓으로 괜찮냐 이야기했고 저는 바꿔달라고 했어요. 뭐 죄 지은 건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통화로 먼저 인사를 드리네요. 어머 예쁘기도 하네. 오늘 기념일이라 만난 거라면서요. 둘이 식사 맛있게 하고 너무 늦지 않게 각자 집에 들어가요. 기념일이 뭐 별건 아니잖아. 이거 참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화기애애한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먼저 저한테 태클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30대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는데 일일이 시간까지 점검하다뇨. 더군다나 기념일이 뭐 별거는 아니잖아 라는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제가 성격이 좋지는 않아서 싫은 건 싫다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게 누구든 말이죠. 남자친구 엄마라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그렇죠. 뭐 별건 아니지만 특별한 날이긴 하니까 재밌게 놀다 들어갈게요, 어머니. 아이 그래도 이르게는 다녀야지. 둘 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차도 있고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어려우니 잘하고 있는걸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런 식으로 살살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별거 아닌 거야. 자기한테 별거 아닌 거지. 당사자들한테는 중요한 날인 거잖아요. 제가 저런 식으로 살살 웃으면서 할 말 다 하자 순간적으로 흠칫한 남자친구 엄마의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든 말든 저는 꽃이다 맛동산 늘 속으로 외치며 유유하게 남자친구한테 핸드폰을 건네주었죠. 남자친구가 폰을 건네봤자 남자친구 엄마는 저 들으라는 듯 집에 일찍 들어와라 아들 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약간의 정적이 흘렀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밥 먹다 말고 들어갈래? 어머님이 일찍 들어오라고 하셨잖아. 아니지.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가. 우리 놀 거 다 놀고 하다 가는 거지.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일찍 들어갈 것이냐는 제 말에 남친은 눈치를 보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인간이 단순해서 그런지 제 말을 잘 들어주었죠. 결국 그날 남자친구는 저랑 심야 영화까지 보면서 실컷 놀다가 새벽에나 집에 들어갔네요. 중간중간 전화 오는 걸 알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시선을 뺏어서 못 받게 했어요. 남자친구 엄마의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었으니까요. 당신 아들을 당신 손에 쥐고서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한다는 느낌이 아주 강렬히 들었죠.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존중받는 생활을 하면서 커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야, 그건 좀 심했다. 고등학생까지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제 나이가 30살이 훌쩍 넘었는데. 거기다가 그 오빠 체격이면 그 오빠가 사람들 무서워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오빠를 무서워하는 거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빠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 오빠는 그래도 자기 엄마가 괜히 상처받을 것 같아서 다 그냥 대답해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옆에서 보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 알지? 네, 정말 그랬어요.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간섭해도 너무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이상해 보이기도 하면서 남자친구가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런 제 남자친구를 보면서 유별난 엄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봐왔겠어요.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하는 간섭을 말이에요. 내가 너 뒷바라지 하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엄마한테 이러니, 어? 그 얘기가 여기서 또 왜 나와요? 그럼 나는 열심히 안 했어. 나도 엄마가 나 공부시킨다고 고생하는 거 아니까 유학 가서 악착같이 공부했잖아. 그리고 저는 저런 간섭을 보고 들으면서 이걸 끊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 엄마는 당신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고생한 걸 걸고 넘어지다시피 하면서 당신 아들을 소나귀에 넣어두려 했어요. 여기에 이런 예시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괴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제 눈에 남자친구가 그랬어요. 자기가 엄마한테서 등을 돌리면 엄마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나요? 그래서 저는 벼르고 있었죠. 어디 한번 전화해봐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던 때가 왔어요.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일찍 다녀야지. 여보세요? 예, 아들?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엄마가 지금 물어보잖아? 내가 어린애야? 내가 알아서 하니까 전화 좀 그만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엄마 3시간 간격으로 전화하는 거 알기나 해? 전화 좀 그만해요.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또다시 남자친구 엄마의 집착이 시작된 것이었죠. 많이 달라진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저럴 때마다 칼같이 선을 그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심지어 좋은 소리도 아니고 다 큰 아들 자식한테 언제 올 거냐, 몇 시에 올 거냐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보면 진짜 속 뒤집히죠. 하지만 남자친구 엄마 역시 쉽게 지지는 않았어요. 당신 아들이 선을 그을 때마다 엄마한테 어쩌면 말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감성팔이를 했죠. 나중에 가서는 남자친구가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를 안 받아버리니 이제는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친구 엄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가 전화 받지 말라고 한 거니? 너 만나고서 애가 아주 이상해졌어. 당장 우리 애 좀 바꿔. 뭐 해? 얼른 바꾸라니까. 어머니, 제가 전화 받지 말라는 소리를 왜 하겠어요. 석훈 오빠가 자발적으로 전화 안 받은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으시면 오빠가 숨을 쉬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자꾸 오빠 위해서 물어보고 걱정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오빠 앞길 막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심이에요. 남자친구 엄마가 자기 아들을 무슨 자기 소유물처럼 말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성이 끊어져 버린 거죠. 저는 남자친구 엄마한테 제대로 말 다 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남자친구 엄마는 기가 찬다는 듯 말을 버벅거리기까지 했죠.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이 자식이랑 헤어지더라도 그간 정이 있는데 이 자식 인생은 구해주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의리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나 괴로워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너는 대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길래 어른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너희 집에서는 가정교육을 안 시키시니? 어디서 어른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면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 이거야? 저는 말씀 다 드렸으니 끊겠습니다. 여행 온 건데 기분 좋게 있다가 가고 싶어서요. 남자친구 엄마가 뭐라 하든 말든 저는 할 말 다 하고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있었죠. 남자친구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자기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너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좋아 라고 하며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말이죠. 네 덕에 나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고 다시 뜯어 고쳐보려 하는데 엄마랑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엮여 있어서 그 과정이 길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있어주면 잘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제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어질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해버렸고 자기 엄마한테서 걸려오는 전화도 하루 한 번 받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았죠. 정말 급한 일이면 전화하시라고 잘나서 말이에요. 만약 저도 그 남자가 마마보이처럼 굴고 자기 인생을 바꿀 의지가 안 보였다면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고 나발이고 거절하고 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전 분명히 봤죠. 이 남자가 자기 인생 바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이에요. 변해가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남자친구 손을 꼭 잡고 결혼을 향해 함께 직진하기 시작했죠. 제가 소영이 덕에 조금 더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영이한테 저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소영이 인생 제가 함께 도와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소영이가? 이 녀석 철없는 녀석인 줄 알았는데 밖에서 사람 구실 잘하고 다니는가 보네. 그래, 앞으로 둘이서 잘 살아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와 남자친구는 양쪽 집에 들러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자친구는 정말 솔직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의 치부일 수도 있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죠.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남자친구의 솔직한 모습과 의지를 보며 결혼시켜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순탄했던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던 때와는 달리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모르겠다. 나 다른 건 몰라도 내 사업하면서 얼굴에 철면피 깔고 내가 가진 깡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지 오빠? 아무리 내가 어머니랑 이런저런 일로 많이 부딪혔다고 해도 이제부터 잘 지내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런 거지. 이 기회에 서로 다 풀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역시 이소영, 아주 든든하다. 든든해. 이미 저와 예비시모는 영상통화로도 물론이고 통화로도 부딪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했지만 쫄지 말자 속으로 수천 번 다짐하고 들어섰어요. 마음만 있다면 안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된다면 인생 재미없겠죠? 역시나 만만치 않은 예비시모였어요. 무슨 대기업 압박 면접도 아니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압박 면접을 해오기 시작했죠. 정확히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그래, 직업은 뭐예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이혼하신 건 아니지? 그리고 부모님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 저는 재사업하고 있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저희 동네에서는 인꼬부부로 소문나실 만큼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 다 사업하고 계시고요.
아무리 미친 듯한 압박 면접 정도의 질문이라고 해도 제가 꿀릴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머금고 여유 있게 예비 시모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죠. 그러나 그런 저를 보면서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했고 저의 학력을 탁 낚아챘어요. 옳다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을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나? 뭐 학교에서 사고 친 거야? 아니면 학교에 다니다 말다 뭐 그런 건가? 엄마, 요즘 사람들 조건 없이 대학 가는 상황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에 맞게 선택해서 가는 거지. 너는 좀 엄마가 말하는데 나서지 좀 마라. 뭐 네가 결혼할 여자다 이거야? 너 가만 보면 아주 변했어. 이래서 옆에 사람을 잘 둬야 한다니까. 소영양이 대답해봐요. 말 잘하던데. 직접 얘기할 수 있잖아? 대학은 왜 안 간 거야? 아님 못 간 건가? 나는 도대체가 너무 당황스럽네. 예비 시모는 미친 듯이 제가 대학을 가지 않은 걸 빌미로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전혀 꿀릴 게 없었거든요. 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제 꿈이 명확했기 때문에 곧장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고요. 성적도 이상 없었고 학교 생활도 잘했어요, 어머니. 부모님도 제가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거 다 들어보시고 저한테 그러라고 하신 거고요. 아이고, 하여간 말은 참 잘하는 것 같아. 전에 전화할 때도 느낀 거지만. 그런데 말이야, 그걸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닌데 어떻게 믿어? 그러나 예비 시모는 저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는 대학도 안 나온 며느리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제대로 꼬투리 하나 잡았다 이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명색이 내가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 며느리가 고졸이다? 그건 좀 아니지? 나 엄마한테 결혼 허락을 맞든 안 맞든 소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한테 오늘 온 건 그래도 내가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시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자기 엄마가 제게 하는 만행을 보다 못한 제 남자친구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나 든든하고 멋있던지 후광이 보이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비 시모는 당신 아들이 저를 만나고서 이상해졌다며 제가 자기 아들 망쳤다며 악을 쓰기 시작했죠. 이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집에 여자 잘못 들이면 그 집안이 개판이 난다고 한 거야, 아들. 너 원래 안 이랬잖아, 어? 네가 언제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고 망나니 짓을 했냐 이거야? 내가 망나니 갖고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거야, 엄마. 이게 정상인 거라고. 어쨌든 나는 내가 말한 것처럼 엄마한테 오늘 온 건 그래도 내가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시키고 싶어서 온 거였어. 이만 가볼게요. 남자친구는 위풍당당한 발걸음으로 자기 집에서 나오면서 제게 약속을 했어요. 자기는 앞으로도 이럴 거고 자기 인생과 저와 함께할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둘 것이라고 말이죠. 대학 안 나온 며느리는 집안에 수칠하면서 결혼을 결사코 반대하던 예비 시모는 아들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상견례 자리에 나왔어요. 굳이 안 나오셔도 된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네 엄마가 살아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안 가니? 하면서 나타났죠. 입이 대빨 나와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소영이 얘가 어쩌면 이렇게 자기 하는 말이 바른 말이라고 따박따박 이야기하나 봤더니만은 참네, 누굴 닮았는지 알겠네요. 어쩌면 이런 인연이 있나 몰라요? 참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해. 그러게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겠네요. 예비 시모가 등장한 상견례장은 살얼음판이나 다름없었어요. 왜냐고요?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카페를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예비 시모였기 때문이었죠.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예비 시모가 변호사 말고 직접 저희 엄마 앞에서 각서 쓰고 자기도 저희 엄마가 더 이상 이 건을 가지고 고소 안 한다는 각서를 받아야겠다면서 저희 엄마와 대면을 요청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는 서로 얼굴을 보았던 거고요. 진짜 이런 인연이 있나 싶지 않나요?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와 저를 생각해서 이미 지난 일이니 아이들 결혼이나 생각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중에야 말씀해 주신 거지만 제 남자친구가 거지 같은 인성을 가진 놈이었다면 엄마 아빠도 그 자리에서 엎어버렸을 것이라고 하셨죠. 어쨌든 예비 시모는 우리 부모님이 꾹 참으며 좋게 좋게 얘기한다는 걸 눈치 못 채고 자기 잘났다고 계속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비아냥거리면서 말이죠. 음식점을 왜 이런 데를 골랐나 몰라. 뭐 가격이 쌌니? 소영이 너도 참 애가 감각이 없다. 음식이 영 별로네. 여기 내가 고른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음식이 별로세요? 아니, 음식 너무 입에 잘 맞아. 여기 사람들이 상견례하러 많이 들어오는 데더라. 내 친구도 딸내미 상견례 할 때 여기서 했다고 하던데 너희가 돈 많이 썼겠더라.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는 건 물론이었죠. 예비 시모는 하다하다 음식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 상견례 장소는 남자친구가 고른 곳이었죠. 예비 시모를 빼고 모두가 맛있다며 만족하고 먹고 있으니 예비 시모 얼굴이 아주 시뻘개졌었다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포기하지 않았죠. 나중에 가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더군요. 그나저나 소영이가 대학도 안 나왔던데 야간 대학이라도 가는 건 어떠니?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 며느리가 고졸이라면 나 너무 창피하거든? 아, 그리고 예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은 있으신 거예요? 사업하신다고 듣기는 했는데 영 믿음이 안 가서요. 저도 강의할 때 보면은 꼭 학벌 짧은 것들이 가난해서 학교도 늦게 들어오고 하던데.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 뭐가 또? 너는 왜 내가 하는 말마다 그렇게 발작을 하고 난리야? 예비 시모가 제대로 선을 넘은 것이었죠. 예비 시모의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이 아주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예비 시모는 자기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죠.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가 저희 부모님이 왜 웃으시는지 알았기에 금방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한참을 웃으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예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나저나 권리금 5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달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걱정을 해주시니까 웃음이 나왔네요. 안 그러니 딸? 그리고 교수님이라고 하셨죠? 저희 건물만 4채 있는데 교수님은요? 그때 보셨던 카페도 제 건물에 있는 거였어요. 저희 걱정을 다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저는 교수님이 권리금을 말도 안 되게 부르셨던 게 형편이 안 되셔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고 당황해했어요.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울 정도였죠. 애써 침착하려 했으나 예비 시모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며 입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자식을 대학에 보내야지. 대학 하나 안 보내고 왜 애를 돈 벌라고 내몰았어요? 그 건물이 그쪽 내들 거라는 증거 있어요? 하여간 말만 내뱉으면 다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증거요? 증거가 왜 없겠습니까? 그나저나 상황을 참 불편하게 만드시네요.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따금 부동산 계약서랑 건물 소유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가 많아 아예 이미지로 갖고 계시는데 그걸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제야 예비 시모는 그 당당하던 태도를 쏙 집어넣고 당황해했어요. 귀까지 시뻘개져서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자식을 대학 안 보낸 건 잘못이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대학 졸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사람 취급받나요? 그러게요. 그런데 사돈 말씀 듣자하니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의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대학 교수나 하시는 분이
이런 인성과 이런 생각하는 분이라면 글쎄요. 그 밑에서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학교 학생들이 참 안 됐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대로 말실수한 것이었죠.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함부로 하면 단단히 화가 나시잖아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었죠. 저희 아빠는 예비 시모의 말에 제대로 화가 나셔서는 차분하지만 강경한 태도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도 그 애들은 대학 졸업장 가지고서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사회생활 할 건데 불쌍한 건 소영이가 불쌍한 거죠. 아닌가요? 우리나라 인식 아무리 바뀌었다고 떠들어대도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대학 졸업장 하나 없이 무슨 사람 대접을 받겠다고? 하하, 그래요. 대학 졸업장 받으면 사람 취급받고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겁니까?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누가 떠들어댑니까? 그쪽 같은 사람이나 떠들어대겠지. 그렇게 고고하고 대단한 양반이 권리금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모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셨어요. 그쪽이 우리한테 고소당했던 내용 그거 대학에 보내도 되겠냐? 넌지시 말씀을 하셨죠. 엄마의 핸드폰에는 예비 시모가 권리금을 말도 안 되게 부르면서 막말했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당신 아들인 제 남자친구마저 자기한테 등을 돌려버리자 예비 시모는 그제야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저희 부모님께 싹싹 빌다시피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학교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저희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우리 소영이랑 석훈이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영이한테 가방끈 짧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 애 무시하신 거. 그리고 석훈이 녀석한테도 여태껏 엄마 욕심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내 마음대로 하려 했다. 그거 사과하셔야죠. 그런 거 안 하시면 저희는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아무리 석훈이가 좋은 아이라고 해도 결혼 허락 못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을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아유, 그래요. 내가 미안합니다. 말이 경솔했어요. 얘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미안해?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억울해서인지 분해서인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다고 나중 가서는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엄마가 사과한 이유는 자식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학 교수라는 명성 때문이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남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가 느껴져 더욱더 안쓰러웠죠. 그렇게 예비 시모는 자신이 한 짓에 자기가 된통 당해서 저희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 의견을 말이죠. 어머나, 총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죠. 식사 맛있게 잘 나오니까 꼭 드시고 가세요. 어머, 이 교수, 일찍 왔네? 그 와중에 결혼식에서는 마치 당신이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처럼 하객들에게 고고한 척을 해대며 교수로서 자기 위상을 지키려 했어요. 제 친구들은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면 대선 나가는 줄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대체 명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만 사람마다 가치는 다른 것이니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하기는 해요. 그 결과 지금 저희는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시모 얼굴은 보지 않고 살고 있죠. 내가 뭐 너희밖에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사과 같은 거 바라지 마라. 내가 너희 상견례 때 한 거? 그거 뭐 사과 같아? 아이고 착각들 하지 말라고 해. 너희 나 보기 싫으면 오지 마. 내가 너희한테 뭐 굽신거리면서 오라고 할 줄 아니? 걱정하지 마요. 나도 아버지 기일에나 가는 거니까. 시어머니 역시 저희한테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동서되는 사람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문대 나온 대기업 종사자 말이죠.
남편에게 걸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저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네 둘째 아들 부부가 최고라고 말하는 시모가 한편으로는 아둔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모를걸요? 형님, 어머니한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딱 3개월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직업이 나쁜 것도 아니고 금방 갚을 수 있거든요. 형, 부탁 좀 할게. 이 여자가 하지도 못하는 주식을 한다고 덤벼들어서는 지금 난리도 아니야. 형이랑 형수한테 부탁하지.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이나 할 수 있겠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예뻐라 하는 둘째 며느리가 주식으로 돈을 날려서 저희 부부한테 돈을 빌리러 왔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마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어머니가 목덜미 잡고 쓰러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쭉 뒤돌아 겪어온 일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남보다 못한 가족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 니들한테 내가 미리 이야기는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나 오늘 미리 유언장 작성했다. 니들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거에 대해선 너희들도 할 말 없는 거지? 말했었잖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엄마 말대로 그렇게 나 공부시키면서 고생한 사람한테 내가 양심도 없이 유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행여라도 내가 석현이 돈 탐내지 않을 테니까. 그럼 됐네. 그래. 너는 처가 믿고 엄마한테 끝까지 싸가지 없게 하겠다 이거지? 이래서 사람들이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고 집안에 여자 잘못 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알아? 둘째네 반만이라도 좀 닮아. 최근에는 모든 유산을 다 둘째 내외한테 줄 것이라는 유언장까지 미리 작성하고 왔다면서 시모는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해도 너무하죠. 자식한테 저렇게까지 유치하게 굴 수 있는 것인지. 시모 말대로 그 유산 저희 부부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모가 너무 유치하게 나오는 게 그저 속상할 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라고 해도 남보다 못한 가족은 있는 것 같다는 그 말. 아마 조만간 시모도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둘째 며느리를 통해 그 감정을 느끼게 되리라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예요. 간결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사흘 정도를 이야기를 간추려보고 정리도 해봤네요. 어떻게 듣기 편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